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유니콘남 등장의 화가 난 네이트 판녀들 영상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유니콘남 나타날 것 같아요. 과거에 일본 같은 경우도 자유연애가 엄청나게 팽배해지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오히려 반발심 때문에 유니콘남이 등장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여자들 같은 경우도 혼전 순결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오히려 과거로 회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도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비율이 과거 세대보다 오히려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자유연애, 이거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끝까지 갔어요. 우리나라 낙태가 전 세계 1위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반대쪽으로 가는 흐름, 즉 혼전 순결에 대한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남자들의 목소리와 니즈가 나타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리고 블락을 하나 보시죠. 슬프지만 남자들이 30대 여자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보면 슬프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 여자가 작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파고스트를 만날 위험이 너무 높다. 알파고스트란 전에 여자가 20대 때 만난 잘난 남자들 혹은 만났던 남자들의 장점들만 모아놓은 이상적인 남자상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전 남친의 키, 전전 남친의 스윗함, 전전 남친의 밤의 기술, 이렇게 전전 남친이 많으면 많을수록 엔드로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높은 가치의 남자가 온다고 해도 절대 저 기준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모순적인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이미 나이가 어느 정도 찬 여자, 20대 후반부터들은 지금 만나는 남자들이 진정으로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현실적인 이유에서 만날 수 있고 결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자들이 보통 이제 20대 후반부터 결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 둘, 셋 넘어가면 결혼하기 힘들어지니까 이제 그때 막 서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진짜 마음에 드는 거 아니지만 그냥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타협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결혼하면 평생 여자의 존중을 얻지 못한 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슬프지만 남자들이 30대 여자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다라는 글입니다. 당연하죠. 나이가 많은 여자일수록 조건을 많이 따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결정사 남자분들 후기를 들어보면 30 중반, 30 후반인데 너무 많이 따진다. 본인은 집불도 없으면서 많이 따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20대 초중반 여자들은 별로 안 따져요. 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따집니다. 전 남친들이 중첩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알파고스트를 피하기 위해서는 확률상으로 어린 여자를 만나야 돼요. 어린 여자를. 그리고 이미 남자들 나이가 많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이제 국제결혼 쪽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나이를 많이 따지다 보니까 나이 격차가 크게 나는 만남이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국제결혼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나이 차이가 좀 나더라도 어린 여자를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연애 경험이 많은 여자들일수록 결혼한 이후에 이런 비교를 많이 해요. 비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한테 당연히 존중, 배려, 감사 이런 게 적어지죠. 그러다 보면 남자들은 당연히 결혼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도 아마 지켜보시면 그렇고, 통계적으로도 보면 어렸을 때 연애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살아요. 네. 그리고 국제결혼 커플들도 보면 전반적으로 이혼도 적고 결혼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특히 배우자들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보다 외국 여자들이 더 통계 수치로 보더라도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전 남친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즉 비교할 대상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꼭 댓글 달리는 게 있어요. 남자가 예를 들어서 수천 년 찾고 경험이 적은 여자를 찾고 어린 여자를 찾는 거를 막 뭐라고 반박하는 글들이 간혹 와요. 물론 이제 여자분들이 그런 거를 적은 것 같은데,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수천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수총각을 싫어해요. 과거에 길거리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여자들은 경험 많은 남자를 좋아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전 여친하고 막 비교 안 하잖아요. 뭐 속으로는 할 수 있죠.
속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내색을 안 하죠. 뭐 전 여친이 잘해줬던 거, 전 여친 요리, 전 여친의 몸매, 전 여친의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별로. 생각은 하고 있어도 표시는 안 내거든요. 근데 이자들은 표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그런 게 또 싫은 것도 있고, 또한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내 여자가 다른 남자랑 과거에 몸을 섞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수천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현실적으로 타협해서 다들 결혼하는 거지.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즉 혼전의 순결을 지킨 여자가 있고 아닌 여자가 있다고 한다면 남자들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무조건 수천여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참 안타깝죠.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가 근데 별로 없죠. 2023년도에 통계자료 나온 거 하나 보시죠. 이거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질병관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국내 성형태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첫 성경험 시기가 언제냐라는 건데, 물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설문이니까 남자들도 좀 뻥을 쳤을 건데 여자들이 뻥을 많이 쳤을 거예요. 특히 그걸 제가 좀 알 수 있는 느낌이 뭐냐면 19세 이하의 첫 성경험, 남자는 8.9, 여자는 6.0밖에 안 된답니다. 6.0밖에 안 돼요. 저는 이거보다 많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나라 6.0이면 엄청나게 적은 거거든요. 좀 뻥을 많이 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런 거 감안하고 보세요. 자, 일단 제일 경험 많이 하는 거는 20에서 24세. 그러면 대학교 때죠. 자, 요즘 뭐 대학을 워낙 많이 가니까. 그러면 남자는 65.9. 이때 첫 경험을 제일 많이 하고 여자는 57.4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5에서 29세일 때 남자는 19.8, 여자는 26.4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때 안 하더라도 사회 진출해서 첫 경험을 한다는 여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30에서 34세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가 4.1, 여자가 7.5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9세까지만 빼봅시다. 29세까지. 예를 들면 29세까지만 하면 여자가 19세 미만 6.0이죠. 그 다음에 대학교 20에서 24살일 때 57.4예요. 그 다음에 25에서 29세일 때 26.4입니다. 그러면 29세면 89.8이에요. 89.8. 물론 이것보다 더 높을 거예요. 이거는 응답이기 때문에 이자들이 좀 축소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원래는 10대 때 경험해놓고 응답에는 20대 때 한 거라고 뻥을 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대의 여자를 만나면 뭐 거의 혼전 순결은 없다라고 봐야죠. 혼전 순결은 없다라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고 대학 마치고 뭐 취업 준비하고 취업하고 돈 모으고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30 정도 중변에 있는 여자들하고 보통 결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미 그 여자는 연애 경험이 벌써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한 명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3에서 5회 정도 거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댓글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시키신 대로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보고 최대한 늦게 결혼하는 착한 한국 여자들 크크크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들이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죠.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봐라. 그래야 좋은 남자 만난다.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제가 볼 때 그거 아닌가 싶어요. 그 어머니들이 아쉬움이죠. 본인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결혼했을 때 혼전 순결을 지킨 경우도 많고 설령 경험이 있다고 한들 몇 명 없었어요. 몇 명 없는 상태에서 결혼한 게 아쉬움으로 남아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내 딸한테는 최대한 남자를 많이 즐기고 만나보고 그중에서 제일 좋은 놈을 골라서 결혼해라. 그렇게 나름대로는 뭐 좋은 의미에서 한 거는 같아요. 좋은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이거는 딸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그 통계 자료 중에서 정말 충격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낙태가 OECD에서 1등이에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통계 자료입니다. 정부에서 확인한 결과예요. 신생아의 3배가 넘는 사람이 신생아가 낙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태아 4명이 있다고 한다면 1명이 태어나고 나머지 3명은 낙태가 되는 나라예요.
이거 최근 자료입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남아선호 사상이 있을 때 같은 경우면 여아를 지운 케이스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뭐 여아를 지운다든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강간등을 통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지운 케이스도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낙태가 OECD 1위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외국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대한민국 미친 나라 아니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연애가 팽배해져 있고, 인명에 대한 경시, 태아도 생명권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들이 주로 자기들의 자기 결정권, 이거를 목소리를 키우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저는 이거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좀 마음이 아프다고 해야 될까요?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유교 국가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낙태 1위, 그리고 인명을 경시하는, 아무리 그게 태아라고 할지언정 그래도 하나의 생명체인데 이렇게 쉽게 지우냐. 좀 우리나라 제가 볼 때 지금은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최대한 없어져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내 주위에도 결혼 전 무분별하게 이성관계가 너무 많은 사람들 치고 가정에 집중하는 경우는 별로 없더군요. 배우자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친구들도 여럿 있고요. 온라인이나 가볍게 많은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바람필 확률도 높은 듯합니다. 그냥 죄책감 자체가 없고 즐기는 걸 나쁘다고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많은 사연들을 보면 이 말씀이 맞아요. 이분도 물론 주변도로 이야기긴 한데, 저도 제 주변의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뭐 주변 보면 이분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성관계가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집중을 못하는 게 확실히 많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통계 자료를 나온 거를 보더라도, 미국 자료들을 보더라도 연애 경험이 많을수록 결혼 생활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연애를 많이 즐겼다는 여자들은 결혼 상대로서는 피해야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여자들이 이거를 숨기죠. 숨깁니다마는 간혹 가다가 이런 거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그거 완전 푼수죠, 푼수. 푼수인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그래요. 그리고 다음 댓글 보면 이 경우가 그 푼수 같은 케이스입니다. 당연히 혼전 순결 지킨 여자가 좋죠. 없으니까. 그래도 어린 여자 만나라는 거예요. 30 넘었으면 경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라는 글인데, 제가 나는 솔로 14기 보다가 원래 나는 솔로를 제가 본 적이 없다가 14기를 처음 봤어요. 봤는데 이제 그때 현숙이 나와가지고 나이가 83년생 41인데 본인 소개를 하면서 연애는 쉬지 않고 쭉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공중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얼척이 없었어요. 요즘 연애한다는 거는 그냥 손만 잡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연애라는 거는 남녀 간에 몸을 썩는다라고 거의 등치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41살인데 그러면 지금 성인이 된 지 한 20년 된 거 아니에요? 뭐 성인 이전부터도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20년 이상 동안 연애를 쉬지 않고 쭉 했다는 말은 얼마나 많은 남자를 거쳤다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랑이라고 말하는 푼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제가 보니까 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푼수들이 공중파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좀 정상으로 돌아와야죠. 일본도 과거에 한참 자유연애가 팽배해졌다가 이거는 아니다라는 반대 심리, 유니콘남들이 등장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등장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낙태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OECD 1위가 뭡니까?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외국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를 알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어이없어 하겠습니까? 하여튼 대한민국 여자분들도 하더라도 피임을 잘 하시든지 하세요. 그냥 낙태하면 그냥 되지. 낙태하면 되지 끝이 아니에요, 그게. 낙태를 하면 나중에 실제로 정말 아이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아이를 가질 때 아이가 잘 안 생겨요. 낙태를 할 때 거기에 뭐 찌꺼기 같은 게 남나 봐요. 근데 그게 나중에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시험관으로 가요. 근데 시험관 아이로 가면 또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시험관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시험관 아이로 갔을 때 하여튼 뭐 다태아 비율도 올라가고 또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나올 비율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더라도 피임을 잘 하세요. 그리고 이런 낙태하는 거, 이거는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아무리 태아라고 한들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이런 거에 대해서 인명경시, 태아의 생명권을 경시하는 대한민국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